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이슈는요, 첫 번째로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로 잡았습니다. 27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방금 오전 중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죠.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의 매매나 중개업에 대해서 벤처업종으로 제외하겠다는 그 중소기업부의 그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그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벤처업종으로 제외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벤처업종에 제외된 업종을 좀 찾아보니까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집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도장 운영업. 이건 또 클럽이죠. 클럽,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말하는 거고. 기타 사행시설 및 관리 운영업. 사행시설은 뭐 도박시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데는 그 벤처로 시장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우리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매매를 하거나 거래하는 것도 벤처 업종에서는 앞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제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부가 여기 이유를 단 것을 보면요. 비정상적인 투기 과열 현상 있고 유사수신 행위나 관련된 뭐 자금 세탁, 해킹 등 불법 행위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지정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부동산 지금 투기 열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것도 벤처 업종에서 다 제외시키셔야 되겠네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채권, 상품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뭐 유사수신이나 자금 세탁, 뭐 해킹 같은 일이 있었으면 전부 다 그 불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관련된 것도 제외시키셔야 될 텐데 정부는 과연 이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발전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재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좀 장치를 마련해 놓고 벤처기업으로 지정해서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없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지 않을 수 없어서 첫 번째 뉴스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과연 정부의 생각이 언제쯤 바뀌실지 좀 기대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관련돼서 좀 같이 내려오는 건데요. 서클이 달러 기축코인을 발행한다. 여러분 서클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암호화폐 기업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 서클인데요. 서클에서 USDC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US 달러 코인을 출시하겠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달러 코인이죠. 달러 코인은 US 코인은 상품권 형태로 해서 한 코인당 $1의 가치를 유지시키겠다라고 하겠다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장점이 뭐냐면 USDC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치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개방성과 투명성입니다. 이 가치 기준으로 세우는데 이 현재 서클이 센트레라는 컨소시엄을 현재 만들었다고 합니다. 센트레라는 컨소시엄은 금융기술 기업하고 발행 기업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컨소시엄에서는 USDC 발행하는 사람들의 자격도 엄격하게 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건지 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냐 봤더니 은행 라이센스는 전자화폐 취급 자격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은행에 면허가 있거나 전자화폐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FATF, 그러니까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표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자금세탁 방지 및 규정 프로그램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이런데 또 발행 토큰만큼 달러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느냐 해서 매월 공인감사가 제대로 가서 달러를 보유하고 이제 감사를 시행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 발행사의 USDC 코인, 그러니까 US 코인의 교환 및 판매를 지원해 주느냐라는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센트레가 규정한 보고 및 검토 사항을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한 대신 달러의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동안 홍콩에 기반하는 테드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달러의 기축통화를 많이 공급했지만 불투명한 경영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치 있게 하겠다. 상품권처럼 1대1로 하겠다. 그래서 달러화로 하는 암호화폐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라는 현재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회사가 이 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처음 이슈로 말씀드렸다시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구글도 암호화폐 광고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구글이 10월부터 암호화폐 광고 금지를 정책을 처리한다고 일부 처리한다고 했는데 전체 처리가 아니라 일부 처리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그 현재 거래소를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승인 거래소 광고만 가능하고 ICO와 전자지갑 광고는 불허한다. 그래서 정부 승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고를 해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구글에서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입장에서는 현재 페이스북도 사실 1월 달에 금지했다 6월부터 완화를 시켰고요. 구글은 6월부터 전면 광고 금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일부 완화시켜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서서히 현재 접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도 현재 그 일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는 허용해주는 시점이 있고 페이스북도 이미 일부 허용해줘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거래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구글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구글도 자신들의 그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결정을 한 건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